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론회 황수통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충북 중소벤처기업청 노진상 청장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정책과 임보열 과장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명훈 충북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원대 이용철 교수님도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주 사창시장에서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오남희 사장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분 반갑습니다. 오늘 5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령화와 출산 감소로 만들어진 세대의 유리벽 너머로 어느덧 MZ세대에겐 전통시장은 낯선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어갈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본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전통시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고 틈을 메우는 것에서부터 백년 가게와 전통시장에 가야 할 방향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을 갖기 전에 MZ세대 두 분의 시장 체험기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되게 맛있어요. 어쩌다가 그건 비밀입니다. 이건 또 비밀이라네요. 궁금한 게 없기도 하고. 멘트 하면서 와야죠. 네네네. 멘트 하면서. 줄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예, 별로 맛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진 찍은 걸 보여줄 수도 없고. 맛있어요. 웃음이 나오는 맛이랍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맑고 일단 서울에서나 경상도 경기도에서 볼 법한 그런 광경이 아니에요. 단양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멋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면 단양.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짠! 단양 구경시장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요즘 핫하다 해가지고 제가 왔는데요. 오늘은 단양 구경시장을 구경해 볼게요. 왜 구경시장이 구경시장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단양이 8경인데 이렇게 8개가 뭐가 유명한데 한 개가 새로 생겨가지고 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양이 또 이 흑마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네, 흑마늘 닭강정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마늘 맛이 나는데 이게 무슨 마늘 맛이지? 되게 맛있는데 이게 약간 맵기 이런 거 조절도 되나요? 네, 지금 나와 있는 흑마늘 닭강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맛이고요. 요거보다 좀 더 매운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맵게도 가능하세요. 이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이 달달한데 너무 달지도 않고 막 엄청 짜지도 않고 맥주가 땡기는데요? 어떻게 시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와, 제가 여기 와서 막걸리도 먹어봐요, 여러분. 냄새는 일단 막걸리 냄새네요. 네.
되게 맛있어요. 처음엔 막걸리 향이어서 맛이 비슷하려나 했는데 마셔보니까 굉장히 과일 향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고 맞습니다. 진짜 닭강정 안주에 딱인 것 같아요. 닭강정 하면 전 맥주라고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막걸리가 왜 막걸리 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발골해서 튀기는 생 닭다리살 100%다 보니까 더 식감도 부드럽고 식었을 때도 더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흑마늘 맛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되게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이거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조청으로 만드는 과자예요. 아, 되게 맛있어요. 오란다. 근데 녹는데요? 와, 되게 부드럽네요. 마늘 도나스? 우와, 이거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 이거 봐봐요. 우와, 너무 이쁘게 잘 전시해놨는데요? 뭐가 제일 잘 나가나요? 마늘이랑 생강이 맛있는데 혹시 네. 생강 맛도 좋아하십니까? 네, 생강도. 우와, 신기하다. 생강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찹쌀 도나스 그대로 단팥 만큼 들어있고요. 네. 생강이 겉에 네. 있습니다. 맛있어요. 굉장히 쫄깃하고 생강 맛이 되게 은은하게 나요. 계속 먹게 될 것 같은데요? 중독성 있어요, 은근. 맛있죠? 네, 이것도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마늘 도나스는 제가 개발했고 생강은 유명한 집에 가서 배워왔어요. 와, 흑마늘도 제가 개발했습니다. 우와. 안에는 또 색깔이 다르네요. 고구마 생강. 앙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도너츠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시장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찹쌀 도나스가 이 시장에 없길래 네. 제가 멀리까지 배워와서 혹시 어디까지 가시는? 어디 가시- 비밀입니다. 이건 또 비밀이라네요. 이건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단양 구경시장 오셔서 꼭 여기 도너스 한번 들러서 생강이랑 흑마늘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도 구경시장 와봤거든요. 이번에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두근대기도 해요. 저희는 100%가 돼지고기예요. 아, 진짜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섞어서. 안 섞여. 저희는 아, 진짜요? 무조건 100% 돼지고기. 고추 맛이 있고 일반 맛이 있어요. 이게 일반 맛. 일반 맛. 예. 와, 육즙 살아있죠. 예. 저희가 두툼하게 하는 이유가 속에다 육즙을 가둬요. 청양고추. 예. 땡초. 예, 땡초. 어때요? 거기 반찬하고 안주에 좋아요.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에서 그 돼지고기 육즙이 착 하고 터졌는데 제가 돼지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살렸습니다. 이제 떡갈비를 먹었으니까 뭔가 후식이 땡기는데 저 젤라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인테리어가 되게 MG스럽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젤라또예요. 그래서 인공 향료나 합성 향료 이런 거 안 들어가고 다 천연 재료로 만드는 거여서 건강에도 좋아요. 시그니처 메뉴가 마늘이어서 마늘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사과, 단양 사과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늘인가요? 네네, 마늘이에요. 되게 고소하다. 진짜 단양은 마늘이 안 들어간 음식을 못 본 것 같아요. 마늘은 이 크래커랑 한번 같이 드셔보시겠어요? 먹을게. 되게 이런 맛 먹어본 것 같은데? 네, 그 마늘 빵 맛도 나고 마늘 맞아요. 과자 맛도 나고. 딱 마늘빵 그 맛이에요. 우리 꼬마 경찰관님들이 이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단양 구경시장에 오시면은 젤라또 아이스크림집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강추드려요.
매운 거 진짜 좋아하고 제 소울푸드거든요. 아,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엄청 매운 건 아닌데. 네. 근데 뒤에 딱 오는 것 같아요, 매운맛이. 뒤에 맵다래요. 네. 네. 자, 여러분 떡볶이를 받았는데, 자, 맛있겠죠? 집고추장 뭐 이렇게 해갖고 농사지은 고춧가루 이래갖고 제가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는 손님들이 옛날 학교 앞 떡볶이 네, 옛날 맛이라고 추억의 손님들이 분식점 그 맛. 소리를 많이 하셔요. 예. 네. 확실히 뜨거운 게 맛있어. 맛있죠? 관광객이 꼭 여기까지 좀 네,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좀 구경하고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단양에 있는 구경시장을 구경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예전에도 단양을 여행으로 몇 번 와봤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먹방 컨셉으로 온 건 처음인데 좀 새로웠고 특색에 맞는 그런 게 잘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단양하면 흑마늘, 흑마늘 하면 이 구경시장이 왜 이렇게 여기가 메리트 있는지 그만큼 너무 많은 걸 먹어서 그런지 이제 흑마늘 좀 집에 가서 안 먹을 것 같아요, 마늘은. 맞아요. 여러분들도 단양에 오셨으면 꼭 구경시장 와서 구경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세봉, 전성은이었습니다. 안녕,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여기도 인사해주세요. 네, 젊은 MZ세대의 단양 구경시장 체험기 잘 봤는데요. 이 단양 구경시장은 지난 2023년에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될 만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 경제 견인 효과 등을 인정받고 있는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이 구경시장 영상 다들 보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나미 사장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통시장이 관광 명소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의 시장이지만 관광 명소가 될수록 노력하면은 저희 시장들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은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구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나 그 상일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나, 여러 우리 전통시사에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사례됩니다. 네. 교수님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단양 구경시장 하면 이름 그대로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활기 있는 그 상인들의 모습도 돋보였고요. 특히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마늘 닭강정이라든지 마늘 젤라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통시장과 그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그 구조를 갖춘 것이 아마 전통시장 모범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단양 구경시장이 좀 더 콘텐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경시장에서 이제 조금의 희망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예, 단양 구경시장은 이색 먹거리로 MZ세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경시장처럼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노력을 통해서 그 차별화된 매력을 부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장님. 단양 8경이 이제 9번째 이제 관광 명소라는 이제 이름에 걸맞게 지금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이제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이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 모델을 제시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특집 토론 전통시장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지, 정말 어떤 희망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임보열 과장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전통시장과 또 상점과 활성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61개소에 대해서 각종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 자체 사업을 중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성과를 시장 현대화와 홍보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환경시설 개선 등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특성화 시장 육성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특성화 시장에는 청주 복대 가경시장 등 도내 8개 시장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제천, 충주, 보은 등 3개 시군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사업에는 전통시장 방송 홍보와 우수시장 박람회,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방송 홍보로는 저희가 CJB 시장의 가자라든지 HCN 충북방송의 나는 사장이다, CCS 충북방송의 사장님 대박 나세요 등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역량 강화 사업에는 상인 마케팅 교육, 선진시장 벤치마킹, 우수 전통시장 선정, 전통시장 특화 사업 발굴 지원 등이 있으며 환경시설 개선 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 공제 가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는 이처럼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시장 현대화라든지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에서 총 134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꾸준히 또 충청북도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해 왔는데요. 충북 중소벤처기업청과도 이제 충청북도가 함께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좀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예, 중기부는 지역 경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 지원과 또 인근의 기존의 공공 사설 주차장 운영 보조를 하는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현재 충주 자유시장 등 2곳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고요. 충주 무학시장 등 3곳의 주차장 개보수를 통해 전통시장의 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장 특성과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등을 발굴해서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이 있는 시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역 육성 사업이 있고요. 또 디지털 전통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역 육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라든지 관광 자원과 결합해서 시장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특화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이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시장은 괴산 전통시장 등 5개 시장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디지털 전통시장도 단양 구경시장 등 2곳에서 참여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화재 알림 시설, 노후 전선 정비, 화재 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스 시설을 추가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수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매년마다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의 달인 5월, 추석 명절인 9월,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등 매년 3회 릴레이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9월에 충북의 괴산 고추축제, 빨간맛 페스티벌 등 충북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서 소상공인 우수제품 특별 판촉전을 6회 개최해서 총 225개사 참여 3억 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록도 있습니다. 네. 다음 달인 12월에는 청주의 지웰 시티몰에서 지역 우수제품 전시 판매 및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한 특별 판매전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요. 12월의 동행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주변 환경 개선, 테마 공간 조성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중기부는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조 원 규모로 확대해서 발행을 했고요. 충북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청은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좀 문제가 있어서 전국 상인연합회에서는 근절 감시단도 출범시켰다고요, 회장님? 이번에 11월 8일 날 출범시켰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각 단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단위 시장에 저희들이 전국에 아마 1,4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부정유통이라는 게 이게 지금 원초적으로 그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전통시장이 자체에서는 온누리 상품이 이제 그전에는 지폐 네. 이걸 지금 많이 썼어요. 그게 이제 10% 이래 할인하다 보니까 보통 그 할인율 그게 이제 부정유통이 되는 건데 그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시장에 그 떠나는 그 통장 있지 않습니까? 계좌번호를 중앙정부에서도 그 계좌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부정유통이 없는데 바깥에 외부 네네. 나가서 그게 상당히 지금 이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막아주셔야 되고 네네. 이제 부정유통이라는 게 그거 회원 아닌데 뭐 그 현금화한다든가 네. 계좌 없이 그냥 뭉티기 네. 그런 걸 지금 적발하면 저희들이 즉시 뭐 저희들 회원에서도 제명도 시키고 지금 그냥 강력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충청북도와 충북 중소벤처기업청의 이제 전통시장 지원 사업 알아봤고 또 이제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 또 이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회장님. 지금 뭐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저희들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전에보다는 왜 지금 힘드냐면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이다 보니까 거기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덜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고 이 시장마다 또 좀 개성과 환경이 틀려요. 네. 핵점포를 만들 수 있는 양은 시장은 핵점포를 좀 장려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 뭐 전체 다 시장은 못 끌고 가고 집중된 그 이제 활성화 좀 적극적인 시장은 좀 지원을 좀 더해 주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뭐 저희들이 지금 뭐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아주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상인연합회 회장의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오남희 사장님은 지금 시장에서 그 반찬 가게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이제 느끼시는 게 조금 이제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원 사업들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이렇게 지원 사업을 큰 틀로 해주셨을 때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와닿는 것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소규모 시장일수록 지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변화가 없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시장을 찾는 고객님이 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또 다른 이제 뭐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해주셨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고객들도 조금 더 편해지시고 또 전통시장의 장보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또한 매출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네.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5배송 또 이제 지연 배송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고객님들이 또 불만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지원해 주셨던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고객센터에도 더 이렇게 상담 인원수를 늘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장에는 전통시장에는 요즘에는 외국인 상인들도 많이 입점을 하고 계세요. 다문화 가정도 그런가요? 많이 있고 주변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대화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이런 배달 앱을 활성화해서 하고 싶어 하지만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신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전통시장도 조금은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정말 오늘 충분히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상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연구를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충북도하고 중기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많은데 네. 그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뭐 시설 현대화라든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은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가시화 있는 성과가 있는데 특히나 상인회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그 지원 사업을 한 것이 굉장히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서원대에서도 그 호텔 외식조리학부하고 웹툰 컨텐츠학과가 이렇게 그 가까운 그 두꺼비 시장에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어린이 요리대회도 같이 진행을 했고 네. 또 스토리 기반 공간 디자인 조성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요리대회 같은 경우는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요리대회를 진행하는데 그 주민분들도 구경하러 오시고 함께 즐기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그 여러 가지 좀 개선될 만한 사항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단지 하나는 제가 이제 소진공에서 하는 대학 협력 사업이라든지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많이 했는데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메뉴 개발을 했다고 하면 그 메뉴를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필요한데 네.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 외에는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 주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MZ세대를 직접 창업에 그 전통시장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창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창업 지원하고 체험형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만 개선돼야 될 부분도 아직 있는데요. 어떤 제가 그 정책의 통합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디지털 전환과 홍보 마케팅을 연계시켜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그 뭐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형이 있는데 네. 그걸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 마케팅적인 요소에 녹여서 활용을 한다면, 연결해서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구체적인 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아까 충북도하고 중기청에서 말씀하셨는데 개선되고 있고 지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가시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실적을 가시화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된 그런 시장 사업을 정책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그런 걸 만드시면 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추진한 정책들 중에서 괜찮은 정책을 골라서 더 그렇죠. 지원할 건 지원하고 네네. 선택과 집중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 올해 지금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이제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7월에 발표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몇 가지 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융지원 3종 세트라는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의 상환 연장 대상과 기간을 이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 완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최근에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전기요금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도 저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달비 부담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소상공인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총 12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상생 방안을 최근에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 이런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또 신청도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충청부도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2년 전에 소상공인 정책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네네. 저희 소상공인 정책과로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이 뒤따르는군요.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는 것보다 상인분들과 고객분들이 직접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함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핸드폰을 들고 오셔서 온누리 온라인 상품권이 되냐고 그 여쭤보는데 제가 QR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설치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고객님께 죄송한 일이 있었거든요. 나이 많은 상인들도 온누리 온라인 상품권을 편히 쓸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현금보다는 온라인 결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게 전통시장도 사실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나 고객분들 모두가 이제 온라인 그 온누리 상품권 결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접근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있을까요, 청장님?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지류가 있고요, 네. 또 모바일형이 있고 충전식 카드형 3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지류를 제외한 모바일형과 이제 충전식 카드형의 사용 어려움에 대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잠시 설명드리면 모바일형은 앱에서 이제 결제 금액을 충전한 후에 가맹점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충전식 카드형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를 앱에 등록한 후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모바일형은 온누리페이 앱이라는 앱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충전식 카드형은 온누리 상품권 앱을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번거로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두 앱을 통합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상인회하고 소진공 지역센터와 협력을 해서 모바일형과 충전식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팜플렛 등을 활용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하면 이제 지류만 이제 있는 분이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제 앱으로도 있고 이제 QR 코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QR 코드를 가져가면 그 이제 상점에서 그 QR 코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가맹된 업체만 그걸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맹 신청을 해야지 그런 QR 코드를 받고 QR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좀 많은 상인분들이 그런 가맹을 한 상태인가요? 그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네,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는 저희는 이제 다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하실 줄을 모르시는 상인분들 또 쓰시지 않는 상인분들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년층이 QR코드 결제를 이용하게 하려면 사전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네, 그런데 사전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QR코드 결제를 통해서 온라인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뭐 추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적립 포인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동기부여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전통시장과 관련한 또 다른 시민분들의 질문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경기도 안양에서 차를 가지고 단양에 놀러 왔는데 여기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그래서 멀리까지 차를 놓고 시장에 와야 돼서 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할 게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주차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잖아요. 이것도 임보열 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주차 문제는 뭐 비단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도에서는 이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47개 시장에 대해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천의 네토 동문시장 주차장하고 그 충주 자유시장의 대형 버스 주차장을 이렇게 주성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내실화라든지 균등 예산 확보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주차장이 좀 저희가 이제 비율로 따지는데 미충족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신규 조성을 집중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충족된 시군에 대해서는 개보수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편의를 증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좀 계속하고 있는데 총장님 그 충북에도 골목형 상점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기부는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다양한 이게 지정을 되면 이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그 음식점 등 및 밀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2020년도 8월에 우리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가 이제 신설이 됐고요. 네. 또 업종 관계없이 지원하고자 이런 법적 근거를 저희가 이제 중기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좀 설명드리면은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기부는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지자체 조례로 지정 기준을 30개 이내라도 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적극 수용하고 있는 정책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라든지 뭐 시설 현대화, 주차장 지원, 특성화 시장 사업 등 다양한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정 건수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옆에도 나와 계시지만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시대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조금 변하지만 조금 더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전통시장 트렌드,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전통시장 하면 소비 트렌드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험 중심 소비입니다. 경험 중심 소비는 뭐냐면 그 고객들이 일단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경험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편리성 추구인데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그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5년 외식 트렌드의 키워드도 똑같이 또 로컬 푸드가 나오거든요. 네. 그 로컬 푸드와 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소비 트렌드를 쭉 살펴보면 네. 경험 중심 소비라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서 뭐 쿠킹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그 전통시장의 식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받고자 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편리성 추구 측면에서는 요즘 뭐 그 배달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전통시장에서도 좀 더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고객들이 더욱 찾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은 그 지방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시하는 강력한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통시장 내에 있는 로컬 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층에게 알리는 그런 요소를 좀 더 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소비 트렌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전통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각 전통시장마다의 정체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 네, 그러니까 특색 있는 요소를 발굴을 해서 정체성을 입혀서 브랜드화 시킨다면 그 전통시장이 그 자가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일단 테마형 거리 조성이라든지 네. 네,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래서 뭐 퓨전 먹거리 거리라든지 먹거리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향토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요소를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MZ세대나 그 젊은 세대를 일단 유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그 기성세대 그 실버층보다는 그러려면 MZ세대들이 창업을 해서 창업을 통한 그래서 MZ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더욱더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창업과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팝업 스토어를 조성하는 겁니다. 팝업 스토어. 네, 대형 백화점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시험 테스트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품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팝업 스토어는 또 거기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특이성, 차별성 그런 부여하는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활성화를 네. 시킨다면 MZ세대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요즘 좀 시장이 예전과는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나요? 오남희 사장님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공항이나 음식점에 가면은 로봇이 서빙을 해주고 물건을 맞아요. 들어주고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통시장 안에도 그렇게 로봇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무거운 물건을 주차장까지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사로잡는 매력을 또 갖게 하고 젊으신 분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SNS에 올리고 또 그래서 인증하고 또 그렇게 되면 나도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을 하면은 이분들이 계속 찾아주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주실 때 또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또 봐야 되니까 잠깐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더 접목해서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도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어떤 좋은 의견들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전통시장이 지금 청주가 지금 16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 이상이 지금 기능을 못할 정도로 좀 취약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구도심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특화 시장이라는 건 뭐 꼭 뭐 엄청 그 전체 다 할 수는 없어도 네. 핵점포라는 게 시장이 한 3-4개만 있어도 굉장히 그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한 시장을 좀 논모델을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낙후된 데 같은 데는 뭐 그 음식 이런 걸 떠나도 예를 들어 젓갈 시장이라든가 뭐 떡만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야채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시장이 지금 없어요. 청주에는.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잘 좀 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결국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장의 고유성, 정책성을 잘 찾아서 그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좀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 질문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장날 공연 홍보가 좀 아쉽고 많은 공연보다는 질 높은 공연이 한 번이라도 질 높은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동네 문화장날 이 사업은 이제 사실 우리 CJB 그 시장에 가자 프로그램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과장님 우리 동네 문화장날 사업 이거 어떤 건가요? 예, 우리 동네 문화장날은 올해 처음 시작한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뭐 트로트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뭐 파페라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그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기 공연을 추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을 끝으로 해서 저희가 17개 시장에서 121회 공연을 해서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내년도 문화장날 운영은 시장 상인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공연 횟수보다는 상인회와 고객이 중심이 되는 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품바라든지 지역 대중가수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장날 공연이 단순히 그 문화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소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누리 그 페이백 행사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사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화 사업을 전통시장마다 펼치는 거잖아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특화 사업은 어떻게 펼치고 계신가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특화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은 각 전통시장 특색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제 상인회 단독 행사로 추진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상인회하고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생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그 전통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 그 총 6개 시장이 참여를 해서 특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역민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지역 학생들이 상인회와 함께하는 특화 행사를 진행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발굴 기획해서 지역 경제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질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시장 구경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와보니까 아이들이랑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먹을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족과 함께 또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외식 메뉴의 개발,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회원들도 좀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통시장 이 자체가 또 거의 다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무슨 사업이라도 네. 거기 좀 잘 저희들하고 매칭이 되었으면은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로 인한 한계가 있고 이제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다양한 외식 메뉴의 개발 이제 정말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그 최근 외식 트렌드에서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과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그 메뉴 개발을 전통시장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요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전통시장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 로컬푸드, 다양한 제철의 식재료를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고 그 모든 뭐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모든 요소를 조합해서 메뉴를 개발을 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노인분들까지 못 만든 메뉴가 없습니다. 다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형 메뉴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맞춤형 옵션을 제공해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뉴를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런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든지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경험과 가치를 이렇게 고객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려면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건강이 우선적인 메뉴가 되어야 합니다. 네. 가족들은 요즘 건강, 안전한 식생활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메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참여형 메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전통시장이 지금은 MZ세대 유입도 힘들고 그 시니어 세대들만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좀 더 전통시장이 외식을 위한 가족들의 나들이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소로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전통시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남희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트렌드인 만큼 MZ세대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들이 많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전통시장의 그 트렌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지원. 회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전통시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이제 저희들 또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저희 전통시장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회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보존 지키는 데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 도민께서도 전통시장에 살아야 우리가 지역 경제가 사는 건 다 공유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어느 각 지역의 문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이 또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호텔 외식조리학부 교수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위해서 한번 연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든든한 전통시장 지원 제도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충청북도 또 중기청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통시장이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그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고객분들 이렇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핵심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과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중기청에서 이제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신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전통시장법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이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차별화해서 이제 계속 20년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뭐 10년 전과 비교해도 한 예산 베이스로 한 43% 이상 예산도 증가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주로 이제 20년 동안은 주로 시설 현대화와 시설 특성화 사업에 이제 지원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는 이제 전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로 시장 혁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세대 교체와 고객층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도 설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상인, 정부, 민간 간의 협력을 확산시켜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니까 뭐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인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또 교수님의 분석 조언, 그리고 또 충청북도와 중기청의 여러 지원 계획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5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이제는 또 옛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빨리 변화하는 요즘 지킬 것은 지키면서도 바꿔야 할 것은 또 과감히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자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집으로 마련된 전통시장 희망이 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